저는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작업을 해왔고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차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게 우리의 내재면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황홀이나 경의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압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초록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일단 여기가 경기도고 제가 경기대를 나왔는데 경기대가 원래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갔던 2011년에는 이제 정말 허허벌판이었다가 다시 가보니까 이제 굉장히 초록초록해졌더라고요. 근데 그 초록초록해진 게 실제로 학생들이나 거기 주변에 사는 청년들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광교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쪽에 굉장히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이라는 게 인간한테 실제로 힐링을 주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라나는데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게 인간들한테 전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초록이 정작 우리 청년들한테는 너무나도 멀리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초록을 직접 이제 그려서 시각화해서 그걸 청년들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초록을 보면서 청년들도 나한테 있는 어떤 생산적인 모습이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중력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저항할 수 있고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예술을 할 때 예술가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철학이라든지 세계관 그리고 미적인 관념들이라든지 작업의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관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획적인 부분이나 매체 부분에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문을 만드는 행위가 공공예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예술을 통해서 작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도 또 매체가 변화하고 사람들이 쉽게 전달받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작가들의 작품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대중들이 즐기고 영감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로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오브제들을 DIY 하고 있습니다. DIY는 제가 직접 한다, 제가 직접 만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펑크락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어떤 상상 속 오브제들에게 놀이와 생활 소품이라는 어떤 쓰임을 부여해서 세상 속 한 존재로 자리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대 시절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느라 이제 정작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답답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펑크락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이 하는 어떤 거침없는 자기 표현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의 정체성과 문화를 구축하는 것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게 이제 저는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저의 작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러 플라이는
어떤 울퉁불퉁한 외관과 또 이제 뾰족한 뿔, 뭐 쇠사슬, 체인과 같이 다소 거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료들만 보면 다소 이제 위협적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목적보다는 좀 아기자기하고 동화적으로 연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성과 스타일로서 뭐 저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매일같이 같은 길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같은 것들을 보고 그럴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예상치 못한 순간은 좀 뭐 찰나일지라도 되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예술이라는 어떤 취지를 생각했을 때 갤러리를 찾는 사람들만 이제 관람하는 것이 아닌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들어서 또 호기심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작가의 생각을 접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문화와 예술은 이제 항상 저희가 뭐 매일같이 인식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공공예술 실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법적인 소재들을 한 화면에 나열해서 풍경으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이분법적인 소재들이라 하면은 주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있는데 자연물 중에는 주로 일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산이나 강, 들, 그리고 동물들도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다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물은 제가 이제 일반 풍경에서 바라보는 대상들을 되게 저만의 방법으로 단순화시킨 인공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두 소재들을 한 화면에 제가 구성하고 이것들을 되게 조화롭게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색감이나 형태 그리고 회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화면에 저만의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풀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상에서 이제 제가 젊은 층인 청년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노년층의 모습을 기록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일반 관객들과 좀 관람자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교동과 교동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년층의 일상을 채색화 기법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진열을 하였고 작품을 전시하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작품이 전시가 이제 완료됐을 때 이 작품들을 교동 주민분들께 나눠드리고 제가 관찰한 노년층의 일상의 모습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철수 이후에는 이제 주민분들께 나눠드릴 계획으로 작품을 진행하였습니다. 작품 제목이 나를 찾아줘인데 여기서 나를 찾아줘의 나는 노년층이 될 수도 있고 노년층의 모습을 관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젊은 층과 노년층의 간격이 좀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로만 끝나는 영역이 아니고 주민분들과 함께 예술 작품으로 작가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술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술 실험이 가능하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양한 예술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기관들 또한 이런 예술 실험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심장 소리와 같이 존재를 상징하는 것들을 모아서 작품을 매개로 누군가의 존재가 간절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공예술 실험단 프로젝트에 출품한 작품 생추어리는 안식처, 보호구역, 그리고 성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진 어르신들, 특히 이제 독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한 작업입니다. 작품은 어머니의 심장 소리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병치시키면서 진행하는데요. 또 제가 임의로 바이노럴 마이크라는 공간 음향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태 특유의 공간감을 녹음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태 특유의 공간감을 앞서 말한 어머니의 심장 소리, 아이의 심장 소리와 결합시켜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듯한 안온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혹은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만족하는 형태의 예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교동 공공예술 실험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작업은 대중성 혹은 예술의 보편성을 따지는 작업이 아니라 정말 예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혹은 경험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비록 소수가 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경험을 전이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행돼야 할 공공예술 실험이란 기존 진행해왔던 전례들과 다르게 그렇게 소수일지라도 그 예술이 전이시키는 경험이 간절한 이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면 작업, 입체, 그리고 설치 작업, 동화나 소설, 일러스트, 퍼포먼스 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곳은 분리되거나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나의 공간을 만들거나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오고 있는 분리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의 대상은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두 가지의 경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첫 번째 경험은 친구들과 여행 중에 짙은 안개 지역을 지났었는데 그때 느꼈던 답답함, 그리고 그때 함께 여행했던 친구가 선글라스를 끼면 잘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선글라스를 꼈을 때 앞이 잘 보였던 그 경험과,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서울 지하철에서 만났던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함께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눈도 감고 지팡이도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때 제가 좀 걱정이 들어서 그분한테 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었는데 너무 익숙하게 지금 내가 여기 어딘 줄 알고 나는 저쪽으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돌아오면서 글을 쓰고 이 작업에 대해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험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교동지역의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수 있는 점자블록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교동이라는 곳이 심한 안개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안개지역에 필요한 선글라스. 그러니까 결론은 점자블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블록을 사용한 이유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점자 블록과 어떤 형태적인 동일함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이 점자 블록이 점점 개선되고 채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함께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블록 장난감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전은 저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번에 작품에 임하면서 중점을 줬던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가로서 좀 그들의 불편함 혹은 좀 개선되어야 할 곳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또한 개선된다면 예술로서의 실험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그 풍경을 현장에서 그리는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리다 보니까 빠르게 그리기 위해 펜 드로잉이랑 수채 물감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주로 약간 오래된 문화재나 아니면은 뭐 관광지에서 유명한 곳 그런 곳을 그림으로 이렇게 기록해보는 작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동네 풍경들이 그런 문화재나 뭐 유명한 관광지보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먼저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반 스케치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림으로 기록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 이름은 매교 탐구 생활이고요. 예, 그것의 의미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매교동에 오랫동안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거기서 그 공구상가에서 장사 가게를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매교동에 한 100개 정도의 가게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개발과 불황으로 이렇게 가게가 50개도 남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어반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살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공구거리를 이렇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이런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보면서 그 여름 방학 숙제 하듯이 그래서 탐구 생활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공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런 가게들을 하나씩 그려보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작업 과정 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뭐 자기 가게를 꼭 그려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뭐 그 짧은 작업 기간 동안이었지만 이렇게 막 그분들 가게를 이렇게 다 많이 그리려고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공예술 실험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라던가 그런 시민분들과 이렇게 작업 과정을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걸 뭐 구경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예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공유가 되면은 공공예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2017년부터 아파트라는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단순히 그 주거 공간을 넘어서 그 신분과 계급의 표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대 도시인들에게 주거의 공간을 넘어서 어떤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기원의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부적의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그 부적에 사용하는 안료인 경면주사라는 안료로 그런 아파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그 파사드를 정면으로 이제 그리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어떤 기원의 공간이라는 걸 나타내기 좋은 표현 방법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매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입체라든지 설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 그 작품을 이번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공예술 실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민들에게 관람과 참여의 기회를 통해서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공공예술 실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공공예술 실험, 교동예술실험단에 제 작품을 출품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교동예술실험단을 시작으로 이 행궁동부터 교동으로 이어지는 이곳이 그 수원의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라고 수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뭐 글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픽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제가 너무 다양한 활동하는 거를 좋아해서 다른 작가님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설치를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의제가 다 있었는데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공동체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요즘에 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지향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하지만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고립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제를 골랐고요. 그래서 그 의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처음에는 캔버스를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서 4가지의 컨셉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약간 변형이 되어서 3가지로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는 4계절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4계절로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계절은 늘 다시 반복되지만 약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금 2021년에 작가의 시선으로 기록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골랐다가 제가 갤러리가 변형되면서 3가지 작업으로 기획을 하게 되어서 조금 다른 신호등의 느낌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저희가 그 전에 수원에 사는 청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쪽은 약간 환경이나 아니면 뭔가 지속 가능한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좀 순환 약간 이런 개념이 드러난 키워드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초록색 그림에 배치를 했고요. 또 아니면 뭔가 배려나 뭐 서로에 대한 협업 뭐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감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을 키워드로 내세운 그런 청년들의 인터뷰 답변은 그 노란색 그림에 넣었고 또 마지막으로 소수자나 아니면 발견 아니면 뭐 재창조 약간 이런 키워드를 발견한 것들은 핑크색 그림에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신호등도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 신호등이 돌아올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고 다른 시간이 오는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작업에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예술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과 그 키워드로 대화를 했을 때 조금 어렵게 느끼거나 좀 다가서기 어렵고 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공공예술 실험은 그 문턱을 조금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다 좀 밖에 있는 갤러리거나 아니면 한전함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시선이 닿았을 때 예술을 느끼고 예술이 약간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는 물론 다른 작가님과 저의 또 보면은 다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제여서 더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아를 주제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왔는데요. 자아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내면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탐구를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요, 일단 보여지는 시각적인 면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게 공공예술이고 또 윈도우 갤러리에서 열리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전시들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상한다기보다는 지나가면서 보거나 어쩌면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사람들의 시선에 띄게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색감도 강렬하게 가져가고 또 크게 하고 내용도 키치하고 또 제가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보다 더 팝적인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공예술 실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고민할 거를 던지고 또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고민하고 사유하기보다는 일상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어떤 예술적 어떤 감성을 느끼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그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작업을 해왔고요. 첫째는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는 공간, 둘째는 우리가 마주하게 할 미래적인 도시 혹은 미래적인 요소,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문화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은 컬러 오브 바르샤바라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흔적이 묻어있는 공간을 이제 메인으로 해서 했던 작업이고, 그 작업의 특징은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리트 포토가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를 컬러 오브제로 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감정들이 드러나기보다는 인물과 공간이 약간 유기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근데 그게 또 컬러 팔레트로서 어떻게
좀 색상이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있다라는 작업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잇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에서 주로 건축적인 요소, 그런 조형적인 요소를 거의 메인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건물, 대표적으로 뭐 수원 화성, 그리고 장안문, 약간 이런 전통적인 수원의 공간과 그리고 현대적인 공간, 뭐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 광교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들, 그런 두 개의 건축 사진을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진행할 때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전통적인 부분은 우리에게서 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만 굉장히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게 작업을 했고요. 현대적인 공간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필름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적인 것들이 우리 곁에 둘러싸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크게 일깨워주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현대적인 부분을 블랙 앤 화이트로 작업을 하고 전통적인 요소를 오히려 더 선명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 자체가 한지 중전 박스라는 곳에 전시가 되는데요. 저도 이 중전 박스에 전시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작업이 된 걸 보니까 거의 그 필름 박스, 라이트 박스에 포지티브 필름이 올려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작품을 기획을 할 때는 큰 두 개의 사진이 맞붙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전 박스라는 이 공간을 보면서, 전시될 이 자리를 보면서 오히려 그 라이트 박스 위에 포지티브 필름처럼 올려지는 모습들이 훨씬 더 재미있겠다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예술 실험이란 사회를 예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보리스 루리에라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노 아트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 예술이 단순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약간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 예술 작품이 단순히 미학적으로 아름답기만 하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그리고 수원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현대와 전통이 융합이 된 장소잖아요. 뭔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이라는 곳은 오히려 약간 수원 화성이라는 문화재가 크게 남아있기도 하고, 근데 더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이런 그 시민들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게 예술로서, 그리고 공공예술 실험으로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